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현규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목소리 되게 좋았었는데 학교 가면서부터 목이 갑자기 허스키해져가지고 좀 이런 데서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육성으로 한 적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 저도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쪽에 관심도 많이 가졌고 UN SDG 이슈 쪽에 17개 이슈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고 이런 것도 많은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기정 통배 인공지능 PM을 담당하면서 그때 기획할 주제 중에 UN SDG 이슈도 같이 AI for Good이라고 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후 또는 에너지 이런 이슈로 하게 되면 그 SDG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관계가 돼요. 그래서 아마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많은 얘기들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여기가 에너지 또는 이런 특정 주제를 하고 있는 걸 AI랑 바로 붙여서 기술로 들어가 버리면 너무 또 극단으로 흐르는 것 같고 또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오히려 AI 관점에서 AI를 산업 쪽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 여기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PM을 그만두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생태계 활성화라는 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자료를 산업 쪽에서의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쪽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마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산업이란 이슈 쪽에 봤었을 때 AI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다 쓴다고 하고 있고 어디든 가보면 쓸 때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하고 있는 신용만 낸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산업 쪽으로 가게 됐을 때 AI가 제대로만 쓰이게 되면 지금 우리 AI 글로벌 탑하고 싶어 하잖아요. AI 기술만 가지고 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산업 쪽으로 가서 거기서 특수한 실적을 보여줘서 거기서 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하게 전 세계 어디서도 산업 쪽에 대해서 지금 사람 중심의 AI처럼 우리 일반적인 AI를 연구하는 만큼의 뎁스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금년 CSCO부터 시작해서 산업 쪽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늦은 게 아니고 우리의 특히 강소기업, 우리나라 강소기업들 있잖아요. 소부장 분야의 최고의 세계 탑 안에 든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AI의 뭔가의 연결고리를 갖는다면 바로 실적으로도 세계 탑에 들어가는 그런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의 시작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CSCO도 AI란 말은 안 썼어요. 그냥 어떤 산업에서 자율주행이 어떻고 이렇게 산업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금년도부터 AI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all on 슬로건을 all on이라고 뒀는데 모든 산업적인 영역 부분에 핵심적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뭔가에 불을 당기자 하는 거로 그 기간으로서 이제 AI를 들어가고 AI를 모든 산업 영역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I의 일상화를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AI 일상하고 여기서 AI 일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AI의 일상화의 일반적인 거는 사용자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 가서든 AI 것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내가 AI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로 AI 일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또 AI의 대중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관점. 그래서 개발자가 나 잘 못 쓰지만 좋은 툴이 있어가지고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자부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하면서 기업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대중화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들 중에서도 일상화란 이슈로 이걸 주장을 했는데 이들이 얘기했던 거는 모든 산업 영역 쪽에 AI를 다 하는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할 때 주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도 AI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쪽하고 달리 기술 패권 경쟁에서 좀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AI 쪽은 거의 탑의 리더십의 95% 이상을 미중 양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더라도 특정 국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린 거는 이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 2등이 아닌 3등부터 꼴등까지는 다 합쳐도 1등 근처도 못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들하고 싸운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땅 중에 얼마만 일부라도 뺏을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같이 맞서가지고 이기겠다는 싸움 하는 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돈부터 시작해서, 게다가 AI가 이제 점점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 양이나 컴퓨팅 파워와 같이 돈 싸움으로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돈을 크게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서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의 첫 번째 시작은 반도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시장의 싸움은 이제 정리돼가는 듯 하다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오히려 요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다시 시작하고 이제 니네 거 안 써, 우리 홀로서기 할래 하면서 반도체 장비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거는 이제 둘의 어떤 기싸움에서 한쪽이 좀 유리한 구도로 가는 상태가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싸움 쪽은 이제 산업 쪽으로 싸움이 가고 있고, 그 싸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로만 하고 있고, 또 각 산업 쪽에서 이건 내 땅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지키려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술에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AI 써봤다가 되는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가지고 싸움을, 글로벌 싸움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가 기술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생성형 AI부터 시작해서 과기부가 주로 추구했던 게 저런 원천 기술, 인공지능 그 자체의 원천 기술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그 자체의 원천 기술은 대부분이 사람 중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센서, 눈, 코, 귀, 입, 이런 식의 센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 그 언어가 됐건 이런 그 사람의 생활과 관련되는 건데, 산업 쪽에 딱 가면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산업도 하자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의 안 하고 사람 중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산업 AI 잘 만들어 놓은 거 산업 쪽에서 쓰라 말은 하고 있는데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싸움이 이 싸움인데, 이거는 전 세계 어디서 싸우든 간에 전 세계 싸움이 되고요. 이미 엄청난 경쟁이 저기 다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탑으로 가는 건 사실상 무리, 아까처럼 1, 2등이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무리함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생태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AI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있게 만든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개발의 생태계도 활성화시키고 사용자의 생태계도 활성화시켜서 적어도 소비의 그 규모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이거는 기술이 어느 정도는 좀 세츄레이션이 되거나 근처로 갔을 때 쓸 수 있는 얘기지, 지금처럼 초반기에서 쓰기에는 좀 무리스러운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생태계에, 특히나 개발자 생태계를 키우거나 지금 그 기업들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 지금 특히 산자부 쪽에서 지금 기업 스마트 팩토리 돕기 위해서 그 대중화를 위한 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에 해당되는, 둘 다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일상적인 형태의 AI 기술이지만, 세 번째는 산업에 특화된 AI. 이거는 지금 여기도 에너지라는 산업에 해당되는 거고, 기후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팩토리 제조업일 수도 있고, 이런 쪽에서 쓰는 것들은 그 AI라는 것이 사실은 AI가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아니고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하나입니다. 그래서 AI 가지고 뭐 한다, AI 가지고 사업한다, 그건 바보짓입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존재하고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건 내 특정 기능 하나를 AI로 쓰는 걸 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똑같이 AI 가지고 다 한다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서 문제를 찾을 때도 산업 영역에서 어느 게 제일 어렵고 풀었으면 좋겠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AI 가지고 에너지 문제 다 풀겠다 이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의 특성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동일성을 잃어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허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특허라는 걸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이 좋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내 데이터 딱 주는 순간 내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의 이슈보다는 오히려 성능의 이슈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데, 문제는 저 성능의 이슈는 다 돈이라는 거죠. 컴퓨팅 파워나 양질의 데이터의 양. 그런데 문제는 사람 데이터 가지고는 이미 게임이 졌고요. 하지만 산업 데이터는 우리 아까 강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산업적 영역이 있으니까 그 안에 데이터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 종속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아주 밑바닥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메인 지식이란 말을 많이 써요. AI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의 생성 원리나 데이터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 그것들을 다 도메인 지식이라고. 여러분 에너지에 관련되는 것도 다 에너지 도메인의 지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도메인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금 산업이라는 이슈하고 상관없이 인공지능 개발을 했던 것들은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요 밑에서처럼 시각, 청각, 언어와 같은 사람 중심의 데이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산업 쪽의 영역은 이름을 못 붙이고 어떻게 붙였는지 보면은 저 산업이라고 된 것에 기술 분류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 머신러닝은 시각, 청각, 언어 이것도 다 머신러닝 쪽에서 포함되는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관심 없다라는 얘기에 가까운 거고, 저렇게 해놓고 알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는 국가의 기술 분류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머신러닝 쓰기 싫으니까 AI라고 붙여버리죠 또 저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 활용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전부 사람 중심의 데이터만 하다 보니까 산업 쪽에 쓰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배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귀찮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좀 더 깊이 잘 알기 위해서는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따로 놀아요. 절대 협력 안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협력할까를 지금까지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실제로 우리나라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인공지능 과를 IT 학과 쪽에서 인공지능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메인 관심, 도메인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쓰지만 전부 사람들 중심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고, 가끔 누군가를 도와서 특정 산업 쪽을 해주는 몇몇 사람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도메인 쪽에 계신 분들은 그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직접 딥러닝을 배워서 거기다 적용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새로운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써본다는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AI 하시는 분은 그 방법론 자체를 바꾸려고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협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각자 먹고 살만은 하다 보니까 서로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 전문가는 도메인 괜히 데이터 달라 그러면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밀 새 나가기 때문에 안 돼, 기업 비밀이야 하고 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전문가는 가서 보니까 목 태고 돈도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안 불러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도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산업 쪽에서는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이거는 대학원, 인공지능 대학원 졸업생들을 직접 채용을 해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다행스럽게 또 이걸 풀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제 탑 컨퍼런스 논문을 내야 되는데, 탑 컨퍼런스에서 리얼월드의 데이터를 안 쓰면 이제 억셉트도 안 해요. 그래도 적어도 한 도메인은 알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전문가, 지금 산업 쪽에 가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경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I를 썼는데 솔루션이 저 회사가 선택을 해버리네, 우리 거 잘렸네,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나도 해야 돼요. 그게 정말로 좋은지는 판단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그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글로벌 경쟁에서 영향을 준다는 걸 몸으로 느껴서, 이제는 데이터 밖으로만 안 내보낸다면, 니네들만 써서 내 거를 위해서 만들어준다면 다 오픈해 줄 테니까 돈이 얼마가 들 때도 개발해줘 라고 열린 상태를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의 그것에 가장 중요한 건 전 데이터라, AI의 알고리즘보다 데이터란 얘기를 지금 사실은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왼쪽에 있는 기업은 주로 해외 쪽의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주로 국내의 대기업에 납품하다가 이제 일본이나 해외 쪽을 뚫기 시작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여기 뭐 아까 저기 G사, A사 뭐 이렇게 등등인데, G사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여러분들도 들으면 알만한 기술 쪽에 그거를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깊이 우리 기술, 우리의 AI 기술을 G사에 수출하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주로 이제 투명성, explainable AI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예측을 하는 팩토리에서의 예측하는 쪽에 주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잠시 제가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얼핏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게, 생성형 AI가 뭐 좋다 그러니까 다 그걸 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러프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그림을 나온 겁니다. 요 뒤는 그냥 빼고 요거까지만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성형 AI가 좋았던 건 무한대의 리소스를 써서 훈련을 시켜서 온갖 가능성 있는 걸 훈련시켜 보니까 웬만한 거 순서 지가 배치하는 건 할 줄 알더라. 그게 이제 생성형 AI를 발견하게 됐던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의 근본은 왼쪽에 인코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오른쪽에 디코더, 즉 입력을 이해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출력을 산출해내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니 그러니까 생성형 AI 같은 것이 가능해졌더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언어 모델이거든요. 언어 모델에서의 기본은 단어입니다. 단어가 일종의, 여긴 토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어를 벡터로 해서 굉장히 의미적인 해석과 이것들을 할 수 있게끔, 뭐 지금 초반에는 한 700 몇 차원의 벡터를 만드는데 요즘은 한 2000 차원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벡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단어장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순서를 적절히 배치를 하니까 지금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더라. 그럼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어의 구조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가 똑같이 나와주느냐는 거죠.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그림, 이미지 쪽에서 적을 쓰기 위해서 했던 노력입니다. VIT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컴퓨터 비전에서 썼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써봤답니다. 실제로 사진을 타일로 쪼갭니다. 쪼개놓고 저 쪼개진 하나의 타일이 일종의 아까 토큰, 워드, 단어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일렬로 1차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1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2차원을 1차원처럼 만듭니다. 저렇게. 그래서 1차원처럼 만들어 놓고 쟤를 일종의 초고대 언어 모델에서 쓰고 있는 단어처럼 저 타일을 처리해 가지고 이미지에서의 생성형 모델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재 그 흉내낸 거고, 나름대로의 성과는 나오지만 뭐 그런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도메인에서 생성 AI 같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저 단어와 같은, 여기서 타일을 했듯이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토큰으로 묶을 수 있는 단위를 묶고 그걸 단어장처럼 워드, 벡터들의 묶음을 통한 일종의 그 표준 사전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거부터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